김학수 어학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내용은 전교 1등도 모르는 문법. 자, 어떤 문법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그 책을 샀다. 읽을 기차에서. 그는 그 책을 샀다. 그것을 읽을 기차에서. 해석이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서일중, 서운중학교 2학년 전교 1등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 문제를 좀 풀어봐라. 그리고 문용법을 말해봐라. 이렇게 말했더니 왔다 갔다 해요. 이게 뭐니? 그래서 형용사정용법이요. 왜 그러니? 하고 물어보면 네, 왔다 갔다 해요.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감에 따라서 의존해서 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하나만 차이가 나는데 이 문장을 우리가 딥 리딩에 의해서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두 개의 차이가 명확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그 책을 샀다. 기차에서 읽을 관계대명사 that을 써주고요. 그가 읽는 거죠. 그러니까 그고. 시제가 과거니까 would가 되겠습니다. read를 쓰면 되겠고요. in the train이죠. 그래서 기차에서 그가 읽을 책을 샀다. 이것은 관계대명사절이 투부정사로 축소된 거예요. 그래서 전문용어로 소절이라고 그러는데 축소절, 소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가 같으니까 생략하고 대시 형용사절인데 to가 형용사절의 기능을 나타내기 때문에 시제가 같으니까 조동사 생략하고 투부정사로 써서 문장을 전환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기차에서 읽을 책을 샀다. 그래서 얘는 형용사적 용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가 문제냐면 그는 그 책을 샀다. 그것을 읽을 이렇게 수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은 어디에서 온 거냐면 그는 그 책을 샀다. 자, 뭐뭐 하기 위해서 so that 이렇게 되죠. so that can이나 may를 쓸 수 있기 때문에 CJ일치를 해주시면 주어는 he겠죠. 그가 그 다음에 could가 올 수 있고 might가 올 수도 있죠. 그 다음에 read가 되죠. 그 다음에 it이 오는 거죠. in the train. 그러면 정리해보면 그가 그 책을 읽기 위해서 그는 그 책을 샀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러면 이것은 in order to 부정사, so as to 부정사와 같은 부사적용법의 목적을 나타낸 거예요. 물론 이 so that을 in order that으로 바꿔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심층적인 문장을 이렇게 단문으로 소절로 축소절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차이를 구별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두 개가 나왔으니까 이제 이거는 둘 중에 이건 이쪽이면 이쪽 이렇게 풀는데 실제 시험장에서 어느 하나만 나오고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해석이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도 해석이 되면서 헷갈리게 되죠. 그러면 틀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틀리거나 헷갈리는 현상을 줄이는 방법이 바로 딥 리딩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밖에 차이가 없지만 이 문장은 표면 구조와 심층 구조는 엄연히 다른 것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촘스키의 이론으로 따지면 변형 생성 문법 이렇게 따지기도 합니다. 여하튼 간에 우리가 문장을 정확하게 깊게 학습하고 분석하는 딥 리딩 학습법을 하셔야지만 딥 스터디라고 해요. 또 딥 스터디를 해야지만 시험에 강한 영어, 점수가 높은 영어가 완성이 될 수 있거든요. 자, 몰입 영어 많이 하죠. 임머전이라고 해서 몰입시키는 영어인데 이 몰입 영어의 문제점이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읽으면 뭔가 아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뭔가 분석이 안 되고 답이 까리까리하고 틀리면 둘 다 아는 것 같은데 실수했다고 학생들이 말은 하죠. 근데 그게 실수한 게 아니고요.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헷갈려서 틀린 것을 우리가 학생들은 그냥 실수라고 그래요. 모른다고 그러는 것보다는 실수라고 그러는 것이 도덕적 책임이 덜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단순한 몰입으로 가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다 어느 정도의 말하고 듣는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말하기와 듣는 장애가 있는 부모가 있는데 정상인 아이가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얘를 언어학자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TV를 틀어줬어요. TV를 매일 라디오하고 TV를 매일 틀어주고 이제 부모님하고는 소통은 수화로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나 누가 와도 다 그런 수화로 소통하는 분들만 왔거든요. 이렇게 2년, 3년을 노출을 하고 이 학생의 언어 능력을 측정을 해봤더니 수화는 100% 소통이 가능해요. 수화로. 표현을 다 할 수 있어요. 알아듣고 자기가 할 수 있고. 그런 반면에 TV는 정상적인 TV잖아요. 라디오하고. 노출이 충분히 됐죠. 많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의 경우는 수화로는 완전한 언어 화자였지만 일상 언어로는 전혀 언어를 알아듣지도 못하고 소통을 못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몰입 방식에 의한 학습 방법은 옹알이 수준에 밖에 이르지 못하고
정확한 언어 습득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 연구 결과거든요. 그래서 공부할 때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액티브 스터디 하라 이런 말 하거든요. 능동적으로 공부를 해야지 내 거가 되지 패시브하게 수동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이건 학습 효과가 굉장히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액티브 스터디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죠? 그래서 발표식 수업이잖아요. 참관해서 능동적으로 수업하는 이런 학습을 선진국에서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수업도 저희 학원도 마찬가지로 발표식 수업을 다 하고 있죠. 한 번 수업한 후에는 반드시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석을 발표하거나 쓰고 단어도 독해를 하고 나가면 그 독해에서 나온 단어를 다 정확하게 어떻게 하죠? 프린트아웃해서 정확히 측정하고 쓰고 품사까지 정확하게 학습을 시킵니다. 이런 철저한 학습 방법을 동원해야지만 되는 것이지 미국 교과서 원서를 읽고 몰입을 많이 하고 영어에 대한 노출 시간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완벽한 영어가 완성되지 않더라. 부분적으로 능숙해 보이지만 뭔가 허점이 많은 흔히 말하는 감에 의존해서 문제풀이하는 영어만 만들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한테 중요한 건 테스트잖아요. 시험이잖아요. 시험 중심에 특히 어느 시험? 한국형 시험을 볼 거잖아요. 중고등학교에서. 그러니까 한국형 교과 과정에 최적화된 학습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중학교나 초등학교는 이 한국형에 최적화된 어학원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외국 학교를 글로벌 리더라든지 뭐 이런 표방을 하고 디베이트나 라이팅이나 이런 부분을 주로 표방을 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중학교 후반,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신에서 1, 2등급을 따지 못하고 흔들리는 영어가 굉장히 많은 것은 바로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한국형 영어 교과 과정을 완벽하게 소화시키는 교과 과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테스트 영어 중심의 입시 영어라고 단지 이렇게 폄하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아는 영어는 시험에서도 통하는 영어죠. 정확하게 모르는 영어는 유창한 것 같지만 시험에 통하지 않는 영어이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가고 대학교 가면 공인영어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그때 또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전교 1등도 모르는 문법, 아주 쉬운 영어지만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되냐는 것은 학습 방법, 교과 과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김학수 어학원.